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무면허 운전 걸렸어. 이러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이 사건처럼 범인 도피를 시도하다가 걸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운전을 했던 사람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사랑을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네. 바꿔치기를 한 거에 대한 증거는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처음에 의뢰인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그러면 무죄를 주장하실 거면 저희와 생각은 다르니까 거기를 가셔라. 근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 그러지 말고 자백하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고요. 놓치면 억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교통사고 형사 전문 이기루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을 때 동승자가 운전자와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거 범죄입니다. 네, 형법에 명백하게 존재하는 범죄고요. 범인 은닉 또는 범인 도피죄라고 부르는 범죄입니다. 범인 은닉, 범인 도피를 한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요. 당연히 면허가 취소됐었겠죠. 근데 무면허 운전을 한 거예요.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 대로변을 가고 있는데 그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 차 이상하네 해가지고 PDA 조회기로 이제 차량을 조회를 했더니 그 차량 소유자가 면허가 취소된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쫓아갔죠. 차 쓰세요, 정차하세요 라고 했는데 차가 서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주를 하는 줄 알고 이제 막 쫓아갔는데 그제서야 이제 차량이 정차를 했고 경찰이 내려서 차에 갔는데 차가 유리가 굉장히 새까맣게 썬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자세히 보니까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운전석과 그 조수석 사이에 사람이 서로 이제 뒤바퀴 바꿔치기를 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고요. 동승자는 범인 은닉, 바꿔치기를 함으로써 범인 도피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상황을 잡고 내리라고 하고 이제 무면허 운전에 대한 부분과 형사 입건을 했겠죠. 입건을 해서 원래는 이 사람이 무면허 운전만 했다 그러면 그냥 무면허 운전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바꿔치기라는 정황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적발이 돼서 못했지만 그러면 이거는 범인 은닉, 범인 도피의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미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경찰이 괘씸하게 보고 이거 다 입건한 거예요. 네. 무면허 운전 플러스 범죄자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숨겨줘, 내 대신 네가 한 걸로 해줘라고 하는 건 범인 은닉, 범인 도피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면허 운전을 했던 운전자는 범인 은닉, 범인 도피의 교사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꿔치기를 해주기로 했던 옆에 앉아있던 사람, 그 사람은 범인 은닉, 범인 도피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사범이라는 건 누구한테 이걸 해달라고 시키는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하고 주범하고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자 이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돼서 집행유예 기간이었어요. 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무면허 운전으로 오면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무면허 운전 걸렸어. 이러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이 사건처럼 범인 도피를 시도하다가 걸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아주 위험한 짓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고의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종전에 선고됐던 집행유예도 실효가 되면서 앞에 유예됐던 형까지 같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징역형이라고 하는 거는 만일에 이제 과실범죄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교통사고나 이런 것처럼 과실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그 뭐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뭐 이런 구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해도, 근데 고의로 범한 죄가 있으면 그 죄로 구금형을 선고받을 때는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벌금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벌금을 받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집행유예가 실효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사실 무면허 운전 자체로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쫄 일도 아니죠. 예, 뭐 벌금 50만 원, 100만 원 정도에서 끝나는 죄인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 범인 도피 교사를 했다가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쌓여서 범죄가 쌓이게 된 쌓여버린 거죠. 거잖아요. 그리고 네. 더 구금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커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 범인 도피, 범인 은닉은 수사를 방해하는 죄거든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권력에 대한 방해를 하는 죄를 되게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권력이 권위가 서야지만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무집행 방해죄나 이런 것들 꽤 엄하게 처벌을 한단 말이죠. 합의 거의 안 됩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이런 죄도 꽤 중하게 처벌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거나 뭐 별거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관점에서 가볍게 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도하는 건 되게 위험한 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범인 도피죄도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인지상정이라는 거를 형법에 적용을 해놨죠. 그러니까 동거 친족이라든가 부모 직계혈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범인을 숨겨주는 거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형은 면제를 시켜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숨겨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범죄자가 나 좀 숨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 교사죄는 성립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교사범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범죄자가 나를 숨겨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죄를 훨씬 더 중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주 이 경우에도 판이라는 이제 무면허 운전 상태였고 네. 그다음에 범인 도피 교사를 한 거니까 네. 이제 그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일에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집행유예 취소돼가지고 그냥 법정 구속되게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면허 운전 한번 막아보려다가 본인은 죄가 2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범인 은닉했다라는 범죄자가 된 겁니다. 근데 동승자는 이제 이 운전을 했던 사람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사실상 아내죠. 아내가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바꿔치기를 해주려고 했었던 거고 사랑을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네. 그래서 어쨌든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선처를 구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은닉죄 같은 경우에는 친족 간에 아니면 배우자 뭐 이런 경우에는 형을 면제시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관계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법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었고 이제 저희가 변론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뭐 서류상으로 법률혼 관계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사실혼 관계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거다. 사실상은 배우자랑 다름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형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했고요. 다행히 뭐 자백을 했다라는 점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이제 자백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 사건 경우 보면은 경찰이 목격을 한 거 외에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봐도 내부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한 거에 대한 증거는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처음에 의뢰인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검토하시면서 이제 그렇죠. 사실 경찰이 모르는 사람을 굳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뭐 조사를 해가지고 죄를 덮어씌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하는 진술은 사실 신빙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뢰인 처음에 저희 상담을 할 때 다른 사무실에서는 이거 무죄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무죄를 주장하실 거면 저희와 생각은 다르니까 거기를 가셔라. 근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 그러지 말고 자백하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죠. 만약에 정말 무죄를 주장했으면 결국은 경찰은 이제 자기의 경험을 증거로 이제 진술을 할 것이고요. 수사 보고를 하든지. 그리고 법원에 가서도 이걸 다툰다라고 하면 경찰 증인으로 부릅니다. 예. 그럼 경찰이 이제 와서 분명히 바꾸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누구의 말을 믿어주겠냐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지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덮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경찰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그렇게 얘기한다고 믿어주겠습니까? 큰일 나죠. 네. 다행히 이제 자백의 전략이 잘 통해서 네. 운전자는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이제 사랑을 위해서 범인 도피죄를 저지르신 분은 벌금 100만 원으로 이제 사건이 종결됐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라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자, 무죄를 끝까지 주장을 하면 그리고 변호인이 이게 무죄는 어렵습니다. 자백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혹은 무죄를 합시다라는 변호사를 섣불리 선임을 한 경우에 어떤 큰 결과가 초래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범인 LKS 이기루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